헤이 구글 주방불 켜줘. 안녕하세요. 에디터 M의 혼자 살아보겠습니다. 드디어 2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떻게 1억 8천짜리 전세를 얻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혹시 아직 못 보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여기 달아둘게요.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요, 진짜 드디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저의 집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드디어! 너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셔서 제가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랬던 집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때요? 되게 깔끔해졌죠? 사실 뭐 제가 다른 분들처럼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여서 막 대단한 인테리어를 한 건 아니고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혼자 살기 이렇게 딱 좋은 정도로 이렇게 현실적으로 꾸며봤거든요. 제가 인테리어를 할 때 원칙은 딱 3가지였어요. 첫 번째, 배경은 일단 화이트로 한다. 두 번째, 수납 공간을 최대한 넉넉하게 한다. 세 번째, 유럽풍 갬성 조명으로 채운다. 총 금액이 시공 비용이 한 150만 원 정도에 옷장이랑 막 TV 수납장 이런 것까지 다 사서 70만 원, 200만 원이 조금 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제가 하나하나 바뀌었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요, 일단 벽이고 뭐고 다 하얀색을 원했어요. 솔직히 주변에서 정말 많이 말렸거든요. 흰색 관리하기 진짜 어렵다. 아니 무슨 병원이냐, 왜 이렇게 흰색을 고집하냐. 근데 여러분, 인테리어를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럼 일단 무조건 화이트를 하세요. 화이트로 하면 일단 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제 집이 10평대 투룸이라서 그렇게 큰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넓어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고, 어차피 또 소품을 사면 좀 컬러감이 있는 것들을 아무래도 사게 되잖아요. 그럼 배경이 하얀색이어야 이렇게 컬러감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배치하기가 쉽거든요. 저희 집이 처음에 봤을 땐 좀 암울했어요. 이게 주방 타일에다가 몰딩이 진짜, 여기가 주방 겸 겨실이고요. 여기 그냥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 타일 보이세요? 이건 다 칠해버릴 거예요, 흰색으로. 여기 지금 제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여기 이 보이세요? 이게 그냥 일반 몰딩이 아니고 여기 멋을 부린 갈매기 몰딩이거든.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이건 집이 넓은 집에서 하는 건데.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다 화이트로 칠해버리기로 했어요. 물론 그 전세의 경우에는 집을 이렇게 바꿀 때는 집주인과 협의를 하긴 해야 되거든요. 저는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이제 바꾸기로 했습니다. 시트지를 붙일 생각을 하긴 했는데 그럼 더 깔끔하긴 한데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페인트 칠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이게 찾아보니까 이 몰딩에 페인트 칠을 하는 게 높이가 있으니까 이걸 칠하려고 하면 허리도 나가고 고생을 되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셀프로 하면은. 그래서 저는 전문가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페인트를 다 흰색으로 칠했는데 여기 이렇게 틈이 보이는 거는 이제 도배를 해서 몰딩을 올라타면은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럼 아직 도배 전. 창틀 빼고는 주흰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문도 다 하얀색으로 칠해버렸어요. 이게 원래 있던 문에 시트지가 다 떨어져가지고 완전 이렇게 너덜너덜거려서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시공은 대부분 재료값보다는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인건비는 일단 불렀다 하면 이게 일당으로 계산이 되는데 다행히 저희 집은 하루 만에 끝낼 수 있는 작업량이라서 몰딩이랑 문까지 페인트 칠하는데 한 60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여기 되게 보기 싫었던 주방에 알록달록한 타일도 다 페인트 칠을 하기로 결심했거든요, 흰색으로. 요거는 제가 셀프로 했어요. 요즘 페인트가 정말 잘 나와서 이게 주방이나 욕실처럼 이렇게 물이 닿는 곳에서 쓸 수 있는 페인트가 나오거든요. 저는 팬톤 타일 페인트로 이렇게 딱 2통을 사가지고 한 통에 한 25,000원 정도 해서 2개 하니까 5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샤시. 저희 집 창문이 다 갈색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흰색으로 바꾸면 너무 깔끔하고 좋을 것 같은데 샤시를 칠하는 게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분들도 잘 안 해주시려고 하고, 그리고 가격을 되게 비싸게 불러요. 그래서 깔끔하게 포기하고 대신에 화이트 우드 블라인드를 사서 이걸 다 가리기로 했거든요. 창안해라는 브랜드 걸 인터넷으로 샀는데 되게 저렴했어요. 제 창이 가로 길이가 2m 정도라서 되게 큰 편인데 이거 한 8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블라인드로 가릴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중문. 저희 집 주방에 중문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중문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창문은 다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절대 이걸 흰색으로 하는 건 포기할 수 없다. 왜냐면은 이거가 이렇게 있으면은 너무 시선을 분산시킬 것 같아서 이것도 흰색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기를 몰딩 칠해주시는 분들께 잘 부탁해가지고 이 중문까지도 그냥 페인트로 칠해버렸거든요. 훨씬 깔끔하죠? 그리고 이 중문에다가 한쪽만 시트지를 붙였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꼭 문이 아니라 그냥 하얀색 벽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하지만 움직입니다. 그래서 약간 움직이는 가벽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놓다가 좀 나중에 지겨워지면 이거를 이렇게 이쪽으로 붙여서 벽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트지를 할 때도 미리 이 시트지가 붙일 공간의 크기를 잰 다음에 좀 튼튼한 데코 시트지로 저는 구입을 했거든요. 이거 을지로에 가서 한 8만 원 정도 주고, 제가 이 중문을 벽처럼 쓸 거라서 이렇게 시트지도 샀어요. 붙이는 건 가족들이랑 역시 셀프로 했습니다. 금방금방 붙더라고요. 이렇게 물 묻혀가지고 하면. 이거 네가 해. 같이. 엄마가 해. 이런 건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저희 집에 도배도 다 흰색으로 했어요. 기본적인 흰색으로 했는데 10평에 투룸 도배하는데 저는 한 50만 원 정도 줬거든요. 평균적인 가격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그 뿌연 거 보여요? 제가 이사 청소를 하면서 그 피톤치드로 집 냄새 없애달라는 걸 같이 했더니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도배랑 그 몰딩을 페인트로 다 칠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하얀 색이 되었습니다. 다 새하얘졌죠? 엄청 새하얘졌어. 제가 순고에서 입주 청소를 했는데 한 10만 원 정도면 하더라고요. 되게 꼼꼼히 해주셔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꿀팁인데, 여러분 집 공사를 할 때도 이 순서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전문적으로 인테리어를 시공해 주시는 분들께 맡기면 알아서 순서까지 다 해주시지만, 저는 제가 셀프로 한 것도 있고 따로 사람을 불러서 한 것도 있어서 이런 순서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먼저 몰딩 색을 바꾸고 그리고 나서 도배를 해야 깔끔하게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저처럼 천장 등이랑 스위치를 바꿀 생각이시면 도배하기 전에 전문가분한테 이거 다 바꿀 거다, 다 떼버릴 거다 미리 말을 해두시면 알아서 미리 깨끗하게 분리를 해서 주십니다. 이게 어차피 칠하거나 도배를 할 때 이런 것들 다 떼내야 하거든요. 그럼 다시 붙여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냅두세요. 그럼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이 문 손잡이랑 스위치도 정말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막 야광계열 붙어있고 이상한 문이야. 손때 엄청 타있고. 저는 전세라서 솔직히 손잡이, 스위치 이런 거에 큰 돈을 들이고 싶은 마음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을지로 3가에 가서 가장 저렴하고 그냥 무난무난한 깔끔해 보이는 디자인으로 쭉 사왔어요. 을지로까지 가서 이런 손잡이도 샀고 10,000원짜리. 그리고 우리 스위치가 너무 들어가가지고 요거 3,500원인데 요거랑 다 3,500원씩. 이런 거는 가기 전에 우리 집에 스위치가 몇 개인지 다 미리 세서 교체를 하는 것도 유튜브 같은 데 영상이 되게 잘 나와 있어서 그거 보고 따라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을지로 조명가게 간 김에 그 LED 천장등이랑 형광등이랑 화장실 등까지 그냥 한꺼번에 쭉 사왔거든요. 한 15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비싸죠? 근데 바꾸면 훨씬 더 깔끔해지거든요. 몰딩 흰색으로 칠하고 도배도 하고 타일도 흰색으로 바꾸고 이렇게 집을 깔끔하게 만드는데 한 대충 시공 비용이 150만 원 정도 들었는데 보세요. 집의 베이스를 하얀색으로 바꾸기만 했을 뿐인데 확실히 집이 엄청 넓어 보이고 밝고 화사해졌죠. 제가 물론 전세로 살긴 하지만 이 집의 컨셉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기 위해서는 저는 이 정도의 투자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니까. 저는 청소를 싫어해요. 그리고 맨날 야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막 집안이 지저분하고 엉망이면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사 가기 전에 생각을 했지. 아, 어떻게 하면 청소를 안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좀 덜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정리할 필요 없이 다 안 보이는 데다 쑤셔넣자. 그리고 보이는 데만 깨끗하게 한다. 이게 저의 컨셉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수납 공간이 정말 많아야 해요. 왜냐면 다 넣어야 되니까. 저희 집에 장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드레스룸에는 저희 수납 공간, 장이 정말 많아요. 와, 잠깐 보실래요? 여기는 저희 그 안방에 있는 장들이에요. 되게 저렴하게 샀는데 가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자, 이렇게 다 안 보이게 난 엄청 들었죠. 이게 여러분 밖에 다 나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개판이겠어요. 근데 이렇게 다 감춰두고, 그리고 벽도 흰색이고 여기도 흰색이어서 그렇게 큰 이질감이 없이 그냥 벽인 것처럼 감춰줘야 됩니다. 아, 장을 얘기한 김에 보시면 이것도 장이에요. 똑같은 흰색 장인데 저 여기가 제 화장대거든요. 여기도 장. 여기가 다 옷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 전신거울 덮어가지고 쓰고, 지금 완전 안 입는 패딩 같은 건 이 위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도 장이에요. 이거 진짜 싸게 가성비 좋게 샀는데 보세요. 이 작은 방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장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드레스룸이 깔끔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드레스룸에 옷장이랑 5단 서랍장 뭐 그런 다 장까지 해서 38만 원 정도 줬고요. 안방에 있는 TV장도 다 해서 한 24만 원 정도 준 것 같아요. 되게 싸게 산 편이거든요. 나무나 원목 같은 거는 싼 걸 사면 저렴한 티가 엄청 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흰색으로 샀으니까 그렇게 저렴한 걸 사도 별로 티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살다 보면 막 청소용품, 막 물, 식료품 같은 거 밖에 나와 있으면 지저분한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다 몰아둘 수 있는 비밀의 공간이 필요해요. 저는 그게 바로 보일러실입니다.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은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비밀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저 여기는 저희 팬트리이자 쓰레기통이자 온갖 잡다한 청소도구함, 뭐 분리수거 용품들이 다 여기 있어요. 되게 미드에 나오는 창고 같네요. 이 조립하는 진짜 어려웠어요. 이거 진짜 튼튼한 세탁실에서 많이 쓰는 그런 건데, 이 보일러실 안에 수납장을 설치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납력이 진짜 엄청나게 되더라고요. 저는 왕자 행거라는 걸 조립해서 넣었는데 이거 한 6만 원 정도 했거든요. 되게 만족하면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왜 맨 처음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짐의 양을 대충 계산해서 사게 되잖아요. 장이 들어와서 이제 정리를 할 때 모든 짐들이 장에 딱 완벽하게 들어가. 근데 여러분, 그럼 망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짐은 정말 무조건 늘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다 넣어도 수납장에 한 80% 정도만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딱 좋아요. 새로운 짐이 생겨도 넣을 데가 없어서 막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장을 샀는데 다 찼어. 그러면 여러분, 그 정리의 여신 곤도 마리의 말을 떠올리세요.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새로 살 때는 무조건 그만큼은 버릴 걸 각오하고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인테리어에 생각보다 되게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조명이거든요. 저는 막 형광등이나 LED 조명에 그 특유의 막 눈부시고 막 차가운 느낌을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라서 새로운 집은 유럽처럼 약간 간접 조명으로 살아보자. 근데 또 이런 밝은 등이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일단 천장등은 아까 말한 것처럼 다 저렴한 LED 등으로 바꾸긴 했는데 솔직히 잘 안 켜고요. 대신 대부분의 간접 조명을 정말 집안에 곳곳에 배치했어요. 집안에 조명이 정말 많아요. 보이세요? 감성. 저는 처음에 계획이 주방에 그 유럽 인테리어에서 엄청 보이던 그 펜던트 조명 알죠? 이렇게 떨어지는 거 뒤에 사무실에도 있는데 그걸 달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상 놓으려고 보니까 저희 집 주방 공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숨 막히고 안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진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셀프 인테리어는 누구나 간다는 그곳, 이케아를 가기로 했습니다. 주방에 이 메인으로 쓰고 있는 이 조명은요, 이케아에서 산 리몬의 천장 스폿 조명 4등이에요. 59,900원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조명을 살 때, 특히 전구를 살 때 전구의 온도색을 정말 잘 봐야 해요. 이게 켈빈 값이라고 해서 이 색 온도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되게 노란 전구색, 그리고 하얀 주광색, 그리고 노란색과 하얀색이 중간에 있는 주백색,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노란 전구색은 감성은 있는데 사실 너무 노랗고요. 또 하얀색 주광색은 이게 형광등처럼 하얀색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하얗고 차가운 느낌이 들거든요. 켈빈 값이 한 4,000에서 5,000 정도 되는 주백색, 이게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일 등에다가 주백색 전구를 이렇게 쫑쫑쫑쫑 달았어요. 이 안방에서 메인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리모네예요. 플로어 스탠드 흰색이거든요. 되게 모던한 디자인이라서 솔직히 어디에 두어도 이렇게 튀지 않고 예쁘고요. 여기 전구가 2개 들어가요. 그래서 되게 밝아요. 이것만 틀어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다 보이고 너무 환해서 집에서 대부분 이불빛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몇 개 조명이 더 있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을 위해서 인테리어 하울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대충 도화지를 깔고 정리한 집에다가 감성이 담긴 소품들로 이렇게 꽁냥꽁냥 채웠거든요. 제가 어떻게 바꿨는지 한 번 더 보실까요? 여러 가지 소품도 사고 포스터도 붙여서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독립해서 혼자 산 지 한 2달 정도 되었는데 막 엄청 화려하거나 그렇다고 막 미니멀리스트를 위한 그런 집도 아니고요. 저희 집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로 채워진 그런 공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아이템을 사서 채웠는지는 다음 편에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혼자 살아보겠습니다 시리즈 앞으로도 계속 기대해 주세요. 저는 아주 열심히 잘 살고 있겠습니다.